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5동 지역구를 둔 박형배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변화와 현안 업무로 수고하시는 2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가 새만금 특별자치도 배후 도시로서의 전주시의 역할과 준비, 도시 주거 환경 정비 예정 지구내 불법 투기 문제에 대한 행위 제한 이행 절차 및 공공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시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새만금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신산업 성장과 혁신 동력 확보를 위한 역할과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라북도 새만금 특별자치도 추진에 관한 전담성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주시만의 당위성과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방향성을 잃었던 전주 특례시 사례와 세 차례나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전주 완주 통합의 실패의 과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시의 광역화나 대도시 특례를 통해 도시의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더 이상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 전주 완주 김제 통합 등등 정치적인 구호로서 광역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시민의 삶의 변화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좌절했을 때의 상실감과 질이 멸렬한 통합 논의의 식상함과 피로감으로 먼저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선 8기 시장님은 광역도시의 완성의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장 직속기관으로 설치한 광역도시 기반조성실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 실현과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강한 경제 전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주의 오랜 현안 사업인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를 임기 내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도시 단지 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광역도시로서의 기반이 조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전주시 경제는 전통 제조업과 소상공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기술산업 분야가 취약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성장 산업 분야로 탄소산업인 드론 산업에 투자했던 노력만큼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새만금 연계 입지성 활용 전략으로 광역권 장기발전 구상을 살펴보면 전주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글로벌 탄소산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 팔복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 전북 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으로 제3의 금융중심지 육성, 드론 및 3D 프린팅 산업 지원 및 기반 구축, 물류유통 강화, 김제 완주와 연계한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전주시 도시광역권 산업의 주요 실천 방향과 사업 계획의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유입 인구를 고려하여 정주 여건 개선 및 배후 주거단지 조성도 필요하겠지만 전주시가 전북의 중심, 새만금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가지고 있는 경제, 교통, 교육, 문화, 관광 등 배후 도시로서의 충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제, 생활권, 광역도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새만금 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군산, 김제, 부안의 새만금 통합시가 가시화된다면 전주는 전북에서도 제2의 도시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전주, 김천, 동서 횡단초토 구축 공약사업처럼 전주를 중심으로 경제연대 효과와 영남 관광벨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물류수송을 통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전주 새만금 간 간선 급행버스, BRT 도입을 통한 교통인프라 구축, 유인드론 실증단지 조성, 세계적 금융기관의 전주 사무소 유치 및 금융인력 양성,
산학 연구기관 연계 등 전주의 미래를 책임질 주력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실행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및 통합 새만금시 행정구역 개편 준비 과정에 맞서 전주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장기 로드맵 구상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새만금이 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수요 중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주시가 경제생활권 광역도시로서의 자치권 확보와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충분히 논의를 거쳐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새만금 특별자치도 배후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정치, 행정, 협력체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둘째, 도시개발 사업 추진 외에 전주시 광역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새로운 출구 전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만금과 연계하여 전주가 경제 생활권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주력 산업에 대하여 구체적 실행 계획을 언제 수립하고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주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예정지구내 성행하고 있는 불법 지분 쪼개기 문제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은 개발 지형점을 분명히 설정하고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 노력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은 공공관리 제도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법 및 유착관계,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각종 소송, 사업의 장기화, 예정 지역 내 지분 쪼개기 등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관리 지원제도는 도시정비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까지 전주시에서 정비사업 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도시정비 사업 자체가 민간사업 중심의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반발을 유발할 수도 있겠지만 전주시 전담 인력 개입을 통해 주민, 조합, 민간건설사 등의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사업의 장기화를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예정지구는 주택 재개발 14곳, 주택 재건축 14곳, 주거환경 개선 14곳으로 총 42개소 중 8곳이 준공되었지만 재개발 정비 예정지구 중 병무청 전라중학교 일원 동부시장 인근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표 1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제1종, 제2종 근린시설인 일반 건축물이 2021년 이후 다세대 주택이나 집합건축물로 용도 변경하면서 증개축되는 사례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상가, 건물, 지분 쪼개기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국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 전라중 일원 재개발 예정지 쪼개기 극성을 주제로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듯이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 불법으로 건물을 증개축하여 사적 이익, 분양권 쪼개기를 취하는 형태로 무분별하게 운영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전라중학교 병무청 일원의 증개축 건물로 인해 분양받을 권리가 255개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라중학교 일원의 경우 190개의 분양권이 늘어나면서 이대로 손 놓고 있다 보면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이 60% 이하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역민들 중에는 일반 분양이 줄어들수록 조합원 분양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사업성은 나빠지게 될 것이고 재개발이 무산되는 사태까지 올 수도 있기에 행정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상 정비사업으로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합니다. 도지사는 기준일을 정할 때 기준일, 지정 사유, 건축물에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전주시와 협의하여 고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상가 지분 쪼개기가 성행할 때까지 전주시는 가벼운 민원 처리 업무만 했을 뿐 어떠한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라중학교 일원 병무청 정비구역에 대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다급하게 연말 안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미 분할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 끝난 상태라 바로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하여도 건축 폐기는 가능하기에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 내에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산정 기준일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15년 이상 방치하였기 때문이며, 권리 산정 기준일 지정이나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 제한 절차 등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전주 시민이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에 따라 행위 제한에 대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지역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행위 제한 및 지형 도면 고시를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3년 안에 제한하는 내용으로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즉, 공공이 개입하여 행위 제한, 공공관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시민의 재산과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시장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다 하더라도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지 않도록 조합 설립 지원, 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정비 예정 지구 지정 이후 최소 3년 안에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세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둘째, 부동산 거래 조사단보다 강력한 단속 기준을 가지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 이득을 취한 사실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전수조사를 실시하시겠습니까? 셋째, 전수조사 결과 정비 예정지구 지정일 이후 과도하게 불법 투기 세력에 의해 편법으로 건물 쪼개기가 이루어졌다면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추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을 만들겠습니까? 넷째, 가칭 재개발 정비사업위원회 운영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전주시에 맞는 공공관리 제도를 시행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규모가 1만 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에서 시행되는데 2012년 2월 1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1만 평방미터 미만, 전주시는 법의 위임으로 개정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13,00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도입되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정 규정은 미흡한 수준이고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2018년 2월 9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이 제정 시행하여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소규모 주택 정비법으로 이관하여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도입하였고 2021년 7월 20일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관리지역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입법 취지와는 무색하게 전주시에는 외지 투기 세력이 잠식하여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서 사업 예정지 상가 지분 쪼개기와 단지 내 상가 지분 쪼개기가 만연하고 있는데 과연 전주시는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추진 실태 및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례로 65세대가 거주하는 인호동 동남 유정아파트 단지의 경우 소규모 단지임에도 이미 외지에서 여러 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상가의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지 내 상가도 지분을 쪼개는 등 20 내지 30년을 거주해온 주민들 입주권보다 외지 투기 세력의 지분 쪼개기 조합원 입주권이 더 늘어나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둘째, 세무당국과 협조하여 자금 출처 조사 등 투기 방지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배후도시로서 전주의 역할,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불법 대책,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실태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전주시 역할 관련입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서 그동안 광역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국가 정책에서 배제되는 등 불균형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 지역적, 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11월 28일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전북과 전주 발전에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및 전라북도 14개 시군 등과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 외에 광역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우리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이 곧 전라북도의 발전으로 귀결됩니다. 전라북도 중추도시로서 다져온 광역 기반과 주력 산업을 통한 미래 혁신 성장 동력으로 새만금 배후도시를 넘어서 새만금의 성공을 선도적으로 이끌겠습니다. 첫째, 전주와 새만금을 연계한 주력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은 탄소 산업을 비롯하여 수소 산업과 드론, UAM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전북 혁신도시에 특화된 금융, 농생명 산업을 전라북도 혁신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대학,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R&D 개발 및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100만 광역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시의 규모는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생활권이 유사한 완주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100만 광역도시의 생활권을 조성하여 도시의 규모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전주, 김천간 철도 구축과 간선 급행 버스 체계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전북의 교통 중심지이자 제1수도로서의 역할을 굳건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전주는 과거 호남의 교육, 문화, 경제 중추도시이자 현재까지 명실상부한 전북의 제1의 도시입니다. 앞으로도 행정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특히 주차, 문화, 체육시설 확충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생애 주기별 생활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광역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우리시 전략을 설명드리며 모처럼 맞이한 전북지역 균형발전 계기가 우리 시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및 인접 시군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새만금과 연계한 전주시 주력 산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진행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소경제, 탄소산업, 드론, 도심환경교통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새만금과 연계한 생활 경제권의 공유 및 성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만금과 전략적 역할 분담으로 수소경제 자립화를 이루겠습니다. 새만금에 조성되는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에서는 대용량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우리 시는 수소차, 수소충전소, 수소연료 전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상용화 거점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 탄소 산업의 강점을 접목하여 고효율 수소 저장 핵심 기술 개발 기반 구축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수소 산업 선도 지역으로 동반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탄소 산업 R&D와 탄소 섬유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새만금의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만경강 유역을 중심으로 미래 도심 항공교통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전주 새만금간 UAM 노선 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새만금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주시 드론 UAM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과 우리 전주시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신성장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예정지구와 관련하여 먼저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정비 예정지구 지정 이후 조합 설립, 구역 지정 계획 수립 등이 3년 이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방침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단계까지 주민 동의서 진구 및 행정 절차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각종 분쟁과 지분 쪼개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해서는 이후부터라도 지분 쪼개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고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 예정 구역은 예정 구역 지정과 함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인을 정하여 원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갈등 등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중재와 정비 사업이 행정 절차로 인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화된 기획 부동산 업체 등이 이득을 취한 사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내 거래 사항에 대해서도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사항을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상 지분 쪼개기나 기획 부동산 업체 등의 이익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처분할 수 있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으로 지분 쪼개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처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비 예정지구 지정 이후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편법으로 이루어진 지분 쪼개기에 대해 소급 추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 억제를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률 자문 결과 분양받을 권리의 기준일을 고시일 이전의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여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상가 등의 지분 쪼개기를 제한할 수 없어 중앙부처의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관련하여
전주시에 맞는 공공관리제로 시행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사업 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LH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다수, 또 총회나 정관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민간사업으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경우 또 다른 분쟁이나 갈등 유발이 우려되어 공공지원의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많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조합 및 정비업체에 대해 2021년부터 변호사, 회계사, 한국감정원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태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도시정비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공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실태 파악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주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사업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25개 단지 중 11개 단지가 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하였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16개 단지 중 5개 단지가 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하였고 이 중 1개 단지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득하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추진 단지에도 지분 쪼개기 등 현황을 파악하여 상가 지분 쪼개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 지구와 관련하여 투기 방지 대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구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실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진행 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의심이 드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박형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전반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새만금과 연기한 경제생활권 공유 및 성장 발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전주가 경제 부분만큼은 이제 특히나 이제 신성장 산업을 통해서 우리 도시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전주시에서 기존에 쭉 육성해왔던 수소산업, 탄소산업, 그리고 드론, 그리고 도심 항공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차질이 없이 육성을 하고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이제 시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앞으로 이제 전주시가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그러니까 이제 드론 및 UAM 산업, 도심 항공 교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내년도에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셨네요. 예. 그리고 신성장 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지금 언제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용역 자체요? 그게 올해 예산 5천만 원을 반영해서 올해 이게 추진됐어야 될 내용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네요. 예. 우선 용역을 가급적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했어야 되는 용역인데 예. 그 부분은 가능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유, 시장님 그게 아니에요. 이게 2016년도에 처음 이제 전주시 신성장 육성 종합 계획을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2016년도에 용역을 진행했고 우리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조례에 따르면 5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네. 이걸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 이미 추진되었어야 되는 계획인데 올해 예산이 성립하고 아직 올해에 아직 발주도 안 됐다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에 2023년에서 28년까지 지금 5개년 계획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원래 했어야 되는 시기가 지난 것 같은데. 종합계획을 세우려는데 예산이 5천만 원 넘고 때문에 아니요. 크게 예산을 세워서 그게 아니고 5년이 지나고 다시 5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네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신성장 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지났어요. 우리가 조례를 2019년도에 만들었는데 2019년 12월에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5년에 한 번 반드시 이걸 수립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2016년도 12월에 그 종합계획이 1차 종합계획이 수립됐고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전주시가 여러 가지 신성장 산업들을 육성을 시켜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신성장 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시기에 맞게 잘 수립이 알겠습니다. 되어야 예, 되고 예.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그 미비한 부분은 조만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네. 우리 시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신성장 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계획을 체계화해서 이끌어 나갈 그런 시스템이 저는 우리 행정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전주시 신성장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신성장 산업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신성장 산업 기본계획 수립이랄지 종합계획 수립이랄지 여러 이제 산업에 대한 심의나 내용들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러한 위원회가 되었던 아니면 이제 본 의원이 2019년도 12월에 12월에 경제 분야 총괄 자문관 제도를 통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그 전문가의 확고한 의지를 통해서 전주시가 신성장 산업이 육성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정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2020년도에 경제 총괄 자문관을 도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건 제가 근데 이제 그 정확히 경제 모르고 총괄 있습니다. 자문관이 이제 제 의도와는 다르게 경제 분야를 총괄하고 신성장 산업 분야를 총괄하는 자문관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자리 분야를 전담하는 자문관이 이제 위촉이 되고 그 분야로 전주형 일자리를 이끌게 되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전주형 일자리도 중요하고 그 분야도 하나의 영역으로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본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이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정말 종합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각 부서에 상계되어 있는 이 산업들을 그 별개로 개별로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자문을 이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시행이 안 됐어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제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종합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제대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한 어떤 위원회라든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는 게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니까요. 이 전주시가 경제가 그 도시 발전이 저는
어떤 그 행정적인 영역의 확장으로 도시 발전이 되기보다는 우리 산업의 발전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기대감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금 전주 시내에 좀 엄청나게 지금 그 만연해 있는 지금 투기 세력들 이걸 뿌리 뽑아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 걱정이 앞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는 저한테 이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때에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답변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 법률 자문을 통해서 그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고시일 이전에 소급해서 진행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77조 조항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1.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의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에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1항부터 4항까지가 있는데 1항부터 4항까지는 이제 투기와 관련된 사항들이 1항부터 4항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시장님. 이제 이 투기가 있는 날을 해당되는 경우에 우리 시장 권리산정 기준일을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거 기준은 우리 시장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도지사, 전라북도지사가 이제 그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도지사에게 요청을 해야죠. 이런 투기가 만연한 경우 여기서 고시가 있는 날이라고 하면은 그 도시 정비를 지정한 날을 말을 하는 거고요. 고시하는 거고요. 여기서 따로 정하는 날은 이 네 가지 경우에 투기가 확인이 되는 경우 별도로 날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별도의 날이 그 투기가 이루어진 다음 날로 지정이 되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투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으로 이 날을 정해서 가는 게 정상적일까요? 그러니까 날을 지정할 때 예. 소급해서 정할 수 없다는 개념으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말씀인데 투기가 일어나기 전에 지정하는 게 맞죠, 당연히. 당연히 네. 투기가 일어나기 전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법의 그 법 조항에 분의원도 이제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률 자문을 구해서 우리 전주시가 투기 세력 이전으로 이제 권리 산정일이 정해지면 그 이전으로 소급 못하죠. 근데 권리 산정일을 정하는 것을 별도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투기 억제를 투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투기가 왕성해지기 전의 시점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해달라고 우리가 지사님한테 요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 하여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늦지 않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꼭 좀 시행해 주셔서 전주시 투기꾼들 좀 잡고 우리 시민들 권리 좀 제대로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